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SAT를 가르치는 에릭 최고요. 오늘은 2025년 8월 13일에 있었던 디지털 SAT 시험 총평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평소에 이런 총평 동영상을 안 찍어요. 그런데 이번 8월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저희 수험생들이 너무나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생겼었다라는 걸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그러니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시험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지문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길어졌기 때문에 그 지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다 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마리오 1 같은 경우는 1번부터 3번까지가 vocab 문제, 그리고 4번이 function of sentence 문제, 5번이 main idea 문제, 6번이 overall structure 문제, 7번도 main idea 문제, 8번은 comprehension 문제, 9번은 claim support 문제, 10번, 11번이 informational graphics 문제, 12번이 literature 혹은 poetry analysis, 13, 14번이 logical completion, 15번부터 20번까지 총 6문제가 standard English conventions, 결국 grammar죠. 그리고 21번, 22번이 logical transition, 그리고 23번부터 27번이 student note 문제, 총 이렇게 27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마리오 1은 항상 그렇듯이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볼 건 뭐냐면, 이 마리오 2를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오 2는 1번부터 4번까지가 vocab 문제였는데요. 1번 문제의 답은 attest to였어요. 그래서 뭐뭐를 증명하다, 인증하다 라는 의미였고, 2번은 proponent였죠. 그래서 지지자, 뭐뭐를 지지하는 사람 이란 말이었죠. 3번 문제가 난리가 나는데 거의 안 쓰이는 단어였어요. attrition이라는 단어가 소모 혹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attrition이라고 합니다. 쌤, 이렇게 정말 희귀한 단어, 잘 안 쓰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럴 때는 이게 시험에 따라서 A번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B번, C번, D번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신 다음에 A번을 찍는 경우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번은 unfailingly,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라는 단어가 정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5번의 overall structure 문제는 일반적인 난이도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overall structure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문장 읽고 선택지 A, B, C, D 보면서 아닌 거 제외시키고 또 한 문장 읽고 선택지 A, B, C, D 보면서 아닌 거 제외시키고 또 한 문장 읽고 이런 식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가 남는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됐고요. 그리고 6번의 function of sentence 문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outlier라는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결국에 또 단어 문제다, 그치?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이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됐었죠. outlier가 무슨 뜻인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범죄에서 동떨어진 하나를 우리가 outlier라고 해요. 그래서 Malcolm Gladwell의 굉장히 유명한 책도 있죠, outliers라고. 그 단어만 알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7번이 literature and poetry analysis. 네, 여기 뭐가 나오냐면 connection between text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text 1, text 2 이렇게 두 개의 텍스트 사이에서 관계가 뭐야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디지털 SAT 역사상 처음으로 text 1도 poetry 지문이 나오고 text 2도 poetry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text 1은 이 아무튼 이 사람의 Above the Dead이라는 그 시가 나왔고요. 텍스트2에는 노엘의 The Crescent Moon이라는 시가 나왔는데, 다행인 점은 텍스트1의 첫 번째 시도 딱 4줄이에요. 텍스트2의 이 두 번째 시도 딱 4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시가 나와서 보기가 싫어 정도만 아니었으면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히 파악만 가능했다면 이 텍스트 1과 텍스트 2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게 어렵지 않았다. 이게 당황하지만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여러분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8번은 메인 에리어 문제였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죠. 항상 부정어 뒤 핵심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contrasting transition이나 contrasting conjunction, however, but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말이 항상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라는 걸 우리 세안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은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8번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지장이 없이 풀어주셔서 그걸 저희가 믿고요. 자, 그리고 이제 9번 문제부터 실제로 난리가 났죠.
자, 9번 문제에 셰익스피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때 셰익스피어 나올 때 됐어요. 셰익스피어 꼭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독해가 안 되면 셰익스피어로 공부하세요. 라고 그렇게 저희가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왔고요. 자, The Tragedy of King Richard III 라는 이 작품에서 모노로그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셰익스피어 Middle English를 보면서 평소에 그런 Middle English에 안 익숙하다 보니까 좀 당황해서 그렇지 한 단어 한 단어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리처드 III가 스스로 이제 독백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싸움을 처음 시작했어.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잘못해놓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렸거든. 자, 내 둘째 형인 클래런스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을 내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어. 그런데 내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지만 내가 울면서 다른 영국 귀족들 앞에서 엉엉 울면서 이건 누구 탓이다. 여왕의 친구들이 왕은 첫째 형입니다. 참고로 왕이랑 둘째 형 사이를 이간질했어 라고 내가 울면서 얘기했더니 그 무식한 것들이 그 잘 속는 것들이 믿은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나랑 같이 이제 그 여왕 친구들한테 복수하자라고 나를 부추기고 있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 내용이 그리고 문제는 이 독백이 어떤 내용이에요 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독백 내용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답을 찾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Informational Graphics 문제였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거의 주는 문제였죠. 차트를 정확히 보고 차트에 있는 숫자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전혀 틀릴 이유가 없었고요. 11번은 Claim Support 문제 중에 Claim Support 문제는 쌤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Support인지 weaken인지 이 문제를 잘 보세요 라고 했죠. 이 문제는 weaken, 약화시키는 점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본 문제였고, 자, 그래서 support 하는 게 아니라 weaken 하는 게 뭐다라는 걸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테이블과 본문에 나온 hypothesis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not well supported, 그러니까 서포트를 안 하는지, 서포트를 하는지가 아니었어요. 서포트를 안 하는지를 찾는 문제였구나. 이것만 잘 보시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 16번까지가 logical completion,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런 지문이었는데 13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문제는 단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단어가 그 어휘력이 얼마큼 되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나온 어휘를 전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없고의 문제였고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scientific terminology가 나왔습니다. 뭐 macroalgal proliferation이라든지 뭐 benthic chlorophyll concentration이라든지 이러한 scientific terminology에 너무 압도되지 않으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그 과학적인 용어가 나오면 그냥 읽기가 싫어져 버려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과학적인 터미널로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요? 컬러 코딩 하기로 했죠. 자, 첫 번째 나온 애는 빨간색, 두 번째 나온 애는 파란색, 세 번째 나온 애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컬러 코딩을 해놓으면 이 단어가 어려운 거거든. 단어가 어려운 거라서 이 터미널로지에 신경 쓰지 말고 색깔로 구분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었고요. 그걸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원데이 특강이나 혹은 직전데이만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15번 문제는 굉장히 짧았어요. 짧고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자, 그리고 16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일단 맨 처음에 finding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멋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finding은 반박을 했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또 뭐가 나와? 또 however가 나오면서 finding의 반박에 또 반박이 등장하는 이 문단 구조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7번부터 21번까지가 Standard English Conventions, grammar 문제였고요. 17번 문제는 prepositional comma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parallel punctuation 있죠.
comma, dash, 그리고 parentheses는 똑같은 건데 앞에 comma가 나오면 뒤에도 comma가 나와야 되고 앞에 dash가 나오면 뒤에도 dash가 나와야 되고 앞에 parentheses가 있으면 뒤에도 parentheses가 있어서 앞에랑 뒤에가 서로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parallel punctuation의 원칙만 이해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A and B 문제였죠. When listing two things 쓸 때는 A and B no comma였다는 거. 그리고 20번, 21번 문제는 결국에 verb의 verb location을 찾을 수 있는 점인지 우리가 이걸 verb location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 verb가 subject랑 안 붙어 있는 거예요. subject가 있고 verb가 저 뒤에 있어. 이 verb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세안 아카데미에서 그 Standard English Convention을 준비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22번부터 24번까지는 logical transition 문제였고요. 자, logical transition 문제는 각각의 transition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미리미리 우리가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22번의 답은 in this way, 이 방법으로였고요. 23번은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라는 말이었으니까 brought to specific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왔으면 되겠죠. 그리고 24번은 indeed, 실제로. 자, indeed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에요? 앞에 나온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indeed였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번부터 27번까지는 실은 note 문제였죠. 자, note 문제 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선택지만 보고 답 찍으면 안 돼요. 반드시 지문에서 그 선택지 내용이 올바른 내용인지 올바르지 않은 내용인지, 가끔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와 선택지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애도 오답인 경우가 생기죠. 왜? 본문 내용이랑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것만 확인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8월 시험이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은 맞아요. 맞는데, 자, 갈수록 우리 SAT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comprehend the text. 자, 그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college board가 갈수록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단편적인 straightforward한 지문이 나오고 거기서 사실이야 아니야만 찾게 됐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근데 생각을 하려면 그 지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안 푸는지가 의미가 있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마다 원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이에요. 특히 grammar 부분에 약한 분들 혹은 단어가 좀 부족해요 하는 분들은 반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쌤이 수업 시간에도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야,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줬잖아 라는 말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듣고 그거를 100% 이해해서 적용까지 되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재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7번에서 8번 정도 들어야지 사람이 평균적으로 내가 그 내용을 들어봤어가 된대요. 내가 그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7번에서 8번을 들으면 맞다, 내가 이 내용 들어본 내용인데 라고 인지하기 시작한답니다. 거기서 5번을 더 평균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12번을 들어야지 맞다, 내가 이 내용을 들어봤고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아가 된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최소한 여러분이 12번은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새로운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오답 노트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안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오답 노트 하세요, 오답 노트 하세요 강조를 하고, 여름방학 때 오답 노트 안 한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집에 안 보냈어요. 그렇죠? 끝까지 나만 사고 가게 만들었죠?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착각하는 뇌라는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기 싫어, 이거 또 봐야 돼, 이거 어려워 라고 하게 되면 뇌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걸 거부를 합니다. 이거 할만해, SAT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오늘도 SAT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즐겁다, 너무 즐겁다 이러면 뇌가 착각을 해요. 정말 즐겁나? 이거 즐거운가 봐 하면 인간은 즐거움을 낼 때 도파민이 나오면서 이해력이 그 연구마다 틀리지만 대략 한 30%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질문이 나올수록 이거 읽을만해, 내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야지만 여러분이 그 30%의 analogy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될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세안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4가지 그 단계를 통해서 SAT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PSAT 대비반, 그리고 두 번째로 브랜치 유형반이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이 가끔 그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높은 단계의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 실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계의 수업을 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줄어들게 됩니다. 내 점수는 예를 들면 450점, 500점인데 나는 실전만을 들을 거야. 뭐 파이널만을 들을 거야. 물론 들을 수도 있어요. 수업 듣는 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정확히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이 뭐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이기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문법적인 논리는 뭐야, 이걸 나는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실전반을 들어가게 되면 실전반에서 우리가 뭐예요? 문제를 많이 풀고, 그리고 이 문제는 답이 이거예요, 이 문제는 답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급한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성적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본인 그 지금 현재 성적을 혹은 현재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확히 본인 실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SAT를 처음에 혹은 SAT를 지금까지 했지만 정확히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유형반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알겠는데 지문이 잘 안 읽혀, 지문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독해반을 들어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정규반과 파이널반은 어떤 분들이 들어주셔야 돼요? 지문을 다 읽혀, 유형 다 뭔지 알겠어, 이제 내가 뭐만 실수만 줄이면 돼,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규반,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실전에 대한 감을 되살리는 우리 파이널반,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쌤, 다음 시험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한두 번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최대한 자주 보시면서, 그리고 같은 시험장에 가더라도 다 똑같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죠. 아시죠? A 세트, B 세트, C 세트, D 세트, E 세트까지 최소 5가지 다른 시험이 같은 시험장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날 시험 봤더라도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어려운 세트를 보게 되고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쉬운 세트를 보게 돼요. 그거는 본인이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최대한 시험을 여러 번 보셔야지만 내가 조금 더 쉬운 시험,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세트를 만날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시험을 여러 번 보세요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준비는 우리 세안아카데미와 함께 해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저는 우리 세안아카데미에서 SAT를 담당하고 있는 에릭 최고요. 그리고 9월 총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반가워요. 안녕.